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노동당 정부와 위토야 섬에서 벌어지고 있던 청소년 캠프 등을 상대로 자행된 테러로 무려 77명이 희생됐었습니다. 이 테러 이후 노르웨이에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은 반테러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과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반테러법. 테러에 대한 접근과 원인 분석, 예비책과 발생 시 대응책 등이 출발부터 다릅니다. 물론 그들도 예방에 철저를 기합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예비 검속이나 감청, 무제한 허용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3시 3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오늘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개의했으나 계속되는 회의 진행으로 획정위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향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 선거구 통폐합 문제, 이게 지금 마지막 쟁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획정위는 경북과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려던 여야의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원래는 오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안 다루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획정위에서 일부 지역을 어떻게 선을 나눌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9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어진 것이고,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문제, 이 역시도 오늘 끝나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분수령이었는데 일단 며칠 더 시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테러 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절충 합의 여부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 수정안 합의를 위한 첫 돌파구를 공개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 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 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는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하는 안을 냈었던데 제1야당은 그런데 국정원이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테러 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하는 안을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으면 필리버스터는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당은 자꾸만 지금 다른 계산으로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부 신문의 일면 톱으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대한변협이 독단적으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변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테러 방지 법안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직역단체가 한쪽 편을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라며 법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조차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썼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새누리당 의원 얘기를 듣고서야 우리 변협에서 이런 걸 했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의견도 안 묻고 하창우 회장이 맘대로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반발인 거죠, 요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는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의견서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직역단체가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은 대한변협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안을 내는 것은 상시적 활동이지만 대부분 국회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서 의견을 썼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것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 브리핑 이후에 민변의 조영선 사무총장 연결해서 진짜 인터뷰 갖겠습니다. 자, 대북 제재안 구체안이 공개가 됐죠. 바닷길 봉쇄하고 광물 수출도 막겠다. 여지껏 나왔던 것보다는 한 단계 위의 서방 언론들은 초강력 제재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동원됐습니다. 초안 속 제재들은 상당수 예견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다만 전문에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해 주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는 피해가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 몇 개 보면 북한으로 가는 또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검색을 의무화한다. 이런 거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량 살상무기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됩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 영토, 영공을 지나가면 의심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의안은 또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했습니다.
네, 또 재래식 무기도 전면 금수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재안은 최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 판매, 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치를 했지만 소형 무기는 예외였다며 이번에 예외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형 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 조치고 이 밖에도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일부 제한을 하고 대북 항공유 공급을 끊는다. 핵과 미사일 관련 개인과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확장하고 북한의 외교관들에 대한 특권을 박탈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러셀 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한국에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나아갈 길을 생각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방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길, 특히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매듭지어지면 그것의 이행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 막바지에 든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북한 이외에도 협의할 많은 내용이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전략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국방부 부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좀 영어로 어떻게 좀 해봐라, 정확한 걸 알려달라 그랬더니 대변인이 영어가 짧아서 그러면서 뒷머리를 극적극적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사드 배치 협의 당사자인 한미연합사 쪽에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해달라.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연기된 사드 배치 논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지원과 관련해 어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국방부 기자들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23일 약정 체결이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주한미군이 내놓은 해명만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해명이란 게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정부 간에 진행 중인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자꾸 캐묻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의 주체가 국방부 장관 외부 행사를 수행하러 나간 문상균 대변인에서 나승용 부대변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 부대변인은 약정 체결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측에서 라며 꾸역꾸역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 계속되자 기자들은 대체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 기자가 주한미군 자기들이 사드 배치를 먼저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조금 있다가 논의해보자는 건 무례한 행동 아닌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주한미군 쪽에 뭐라고 좀 해라 영어로 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하자 나 부대변인은 기자님이야 영어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어가 짧아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 저도 기자회견하고 이런 비슷한 상황도 한두 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물론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미군 측에서 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국방부의 당연히 통역 요원 있고요. 왜 우매한 우리 부대변인이 이렇게 쩔쩔매야 합니까? 미국 측의 사정 때문에 뭐가 연기가 됐으면 미국 측에서 와서 정중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들 질문 받으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영어는 참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맞습니다. 기자님이야 영어를 워낙 잘하시는 글쎄요.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국민의당이 한 자릿수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간 정례조사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추가 폭락해 한 자리 숫자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당이 패닉적 상황에 빠져든 양상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23일에서 2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전주와 동일한 42%,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8%로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가 됐고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3%, 없음 의견 유보는 28%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전 지역에서 더민주에 밀렸고 특히 그동안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전체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곤두박질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심 지역인 광주와 전라, 호남 지역에서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격차가 더블 스코어 2배 차 이상으로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라의 경우 더민주 32%, 국민의당 15%로 격차가 더블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주 조사 결과는 더민주 35%, 국민의당 23%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정동영 전 의원 등을 영입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셈입니다. 특히 정 전 의원 영입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영입이 도리어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8%에 그쳤고 경기 인천 10%, 대전 세종 충청 5% 등 주요 승부처에서도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은 1%에 그쳤고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도 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섭취하시는 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은 한국갤럽의 조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논하는 것은,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다만 갤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좀 격차가 이렇게 됐다. 이게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면 사항입니다. 전국 이른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당이 10%가 채 안 되는 또는 거의 의미 없는 1%나 5% 정도의 지지율만 보이고 있군요. 앞으로 국민의당의 대응책 이런 것들이 관심이겠죠. 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걸리면 20만 원 벌금 물린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약주하시면 자전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수칙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셈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하거나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을, 사격 장 관리자가 안전수칙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묻니다. 낚시여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74개 제재 규정이 내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 규정조차 없어 문제가 제기되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사격장, 낚시 어선 때 구명조끼 안 입어도 벌금 물린다고 하고 상당히 단속이나 제재가 좀 강화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은 제재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총기 실탄 탈취 사고 시 사격장 관리자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추자도 낚시여선 전복 사고 당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낚시여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매년 1000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하거나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벌금이고
자전거 도로에 차를 운행하거나 뭐 음주운전은 당연한 거고요. 주차 금지 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자전거 사고가 매년 1000건씩이나 늘어나고 있군요.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횡령, 등등 여러 가지 구설이 아주 많은데, 검찰이 800억 횡령 의혹에 관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8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조 원로 목사의 측근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직 격리국장 A씨를 내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A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바로세우기 장로기도 모임 소속 장로 30여 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 원씩 모두 600억 원의 교회 특별 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조원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원로 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 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